자, 이제 한국 선수들은 A매치가 끝나고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리그를 준비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아무튼 유럽파 선수들이 베트남전 총출동으로 그래도 골을 넣으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더욱 다행인 건 해외파 한국 선수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사타구니 부상을 안고 선발 출장해 후반전 1득점 1도움을 올리면서 결국에는 풀타임까지 소화한 게 마음에 걸리지만 경기 중간에 발을 밟혔던 사건이 있긴 해도 추가적인 부상 없이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토트넘 상승세의 핵심 선수는 뭐니뭐니 해도 스트라이커로 변신에 성공한 손흥민이다 보니까 해외 팬들도 손흥민의 건강에 촉각을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전반 종료 직후 라커룸으로 들어갈 때 손흥민이 살짝 절뚝이는 것을 본 영국 언론은 매우 놀라며 크게 걱정을 표했습니다. 손흥민은 베트남과의 친선전에서 토트넘 팬들에게 부상에 대한 커다란 공포를 안겨줬다. 한국이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하프타임에 손흥민이 절뚝거리며 터널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돼 근육 부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면서 손흥민의 이상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했죠. 다행히 손흥민은 후반전에도 잘 출전해서 후반전의 골은 물론 어시스트까지 올리면서 큰 부상이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국가대표 소집 이전부터 토트넘 구단에서 손흥민의 컨디션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썼는데 한국 팬들 못지않게 더 걱정을 해주는 게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훈련은 풀럼전을 하루 앞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흥민은 그때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가 풀럼전 선발 출전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잉글랜드 미드필더 메디슨은 이탈리아전에서 1분도 출전하지 않고 벤치를 지켰습니다. 친선 경기였던 호주전에는 선발로 나와서 후반 73분까지 뛰고 교체가 됐는데 막상 실제 유로 예선 경기인 이탈리아전에는 출전 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출전을 못한 게 다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일 수도 있겠지만 메디슨 본인도 A매치 시기가 좋지 않다면서 리그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었고 해외 팬들 역시 부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장을 더 반기는 모습입니다. 상대팀이었던 이탈리아에는 현 토트넘 선수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이름을 올렸는데요. 골키퍼 비카리오는 벤치에서 휴식을 했지만 레프트백 우도기는 선발로 출장해서 후반 63분까지 잉글랜드전을 소화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슈팅도 보여줬습니다. 경기 결과가 1대3으로 이탈리아 패배인 만큼 우도기의 평점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볼터치 자체가 40회로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패스 성공률은 90%로 준수했고 지상볼 경합 승률은 50% 정도였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무엇보다도 메디슨, 우도기, 비카리오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게 그게 가장 최고의 활약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우루과이의 남미 예선에서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루과이도 남미의 강호팀이 맞고 멤버도 상당히 뛰어난 나라가 맞습니다. 리버풀 주전 공격수인 다윈 누네즈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발베르데, 이강인의 파리 동료인 우가르테도 있고 바르셀로나 핵심 센터백 아라우도 있죠. 그러나 솔직히 브라질의 현재 멤버는 전 세계 넘버원을 다투는 수준입니다. 아스날의 제수스를 비롯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다 브라질 주전이고 사우디의 네이마르까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맨유의 카세미루, 뉴캐슬의 기마량이스로 삼선 미드필더도 매우 탄탄하다고 봐야 하고 센터백도 마갈량이스와 마르키뉴스의 조합에 골키퍼는 맨시티의 에데르송이니까 진짜 완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루과이가 전반 42분에 선제골을 넣고 브라질은 전반 추가 시간에 네이마르가 다쳐서 히샬리송이 교체로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전반 동안 슈팅을 한 개도 못 해보고 부상으로 필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네이마르 없이도 꽤 쟁쟁한 스쿼드입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대표팀에서 좀 활약하면서 토트넘에 돌아와서도 제 몫을 해주길 바랬는데 넌 정말 끝이다. 교체로 투입된 히샬리송은 후반전 내내 볼터치가 겨우 17회밖에 되지 않았고 패스 9개 중 4개 성공으로 성공률 44%였습니다. 슈팅은 당연히 못 해봤고 공중볼 경합에서 4번 시도 성공은 1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헤더가 가장 쓸만했는데 그것마저 이번에는 보여주지 못해서 실망스러웠죠. 아직 브래든 존슨이 부상 50%로 회복 중으로 되어 있긴 한데 월요일쯤이면 회복하면서 훈련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히샬리송처럼 이렇게 국대 경기에서도 활약을 못하면
구단 입장에서도 많이 난감해집니다. 또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인 비수마는 말리 대표팀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막상 두 번의 A매치에서 모두 결장했는데요. 말리는 우간다, 사우디와 친선 경기를 해서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비수마를 배려한 건지 아무튼 비수마도 아무 부상 없이 마쳤습니다. 두 경기 모두 결장한 게 혹시 부상 아니냐는 매우 불길한 예측을 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토트넘에 우려했던 문제가 결국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극찬한 로메로, 토트넘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부주장 로메로가 부상으로 경기 중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은 절대 다치면 안 됐는데 대체할 선수 없는 센터백 포지션에서 로메로가 갑자기 교체가 된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페루를 상대로 전반에만 메시가 두 골을 터뜨리면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후반전 시작 이후 불과 3분 만에 갑자기 로메로가 걸어서 필드를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전술적으로 로메로를 교체한 거라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그냥 교체해주거나 아니면 후반 60, 70분 정도에 교체할 텐데 47분, 48분 이때 갑자기 교체하는 건 분명 뭔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로메로가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교체됐다는 건데 전반전에 경합하면서 밟히고 충돌했던 게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아르헨티나 기자의 속보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아서 피첼라가 그를 대신해 투입됐다라면서 로메로가 몸에 이상을 느꼈다고 했죠. 해설진도 로메로가 예방 조치로 교체 아웃되는 것 같다곤 했습니다. 로메로가 국대 차출해서 자꾸 다치다 보니까 토트넘 팬들은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로메로가 교체를 당하자마자 바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젠장, 로메로가 또 다친 건 아니겠지? 아르헨티나 경기가 있을 때마다 불안해서 미치겠다. 로메로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게레로의 태클로 발목에 충격을 받았어. 통증을 참고 전반전을 뛰고 나니까 후반전에 더 아파진 걸까? 심각한 부상으로 교체된 것 같지는 않아. 제발 그저 예방 차원의 교체였길 바랄 뿐이야. A매치 휴식기는 정말 거지 같아. 특히 로메로는 벌써 이게 몇 번째냐고. 제발 로메로 대신 나이어가 나올 거라고 하지 말아줘. 차라리 필립스를 보고 싶다. 이러고 한 달 뒤에 또 A매치 기간이잖아. 무슨 국제전이 이렇게 많아? 그냥 리그에 집중하게 좀 놔둬라. 아직 공식 발표가 없는 걸로 봐서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아. 풀럼전에 이미 비수마를 잃었는데 로메로까지 없으면 안 돼. 아르헨티나 매체인 TYC 스포츠는 토트넘의 센터백 로메로는 경기 초반 게레로가 공을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부딪히는 부상을 당했다. 하프타임에 얼음찜질로 해당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했지만 후반전에 결국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교체를 요청했다라면서 전반에 당한 파울로 인해서 발목이 아파서 빠른 교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판단이 로메로가 이미 2대0 앞서기도 해서 토트넘전을 위해 자진 교체였길 바랍니다. 이미 비수마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다가오는 풀럼전에서 결장이 확정된 상황에 주전 센터백인 로메로까지 부상으로 빠지면 자칫 수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발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면서 무사히 토트넘에 돌아와 치료받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메로 괜찮겠죠?